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냥 보면서 이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밑에부터 먼저 봅시다. 설문해자 그랬죠? 설문해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자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는 거니? 여기에 이게 설명한다고 할 때 설자예요. 예? 예. 그러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말씀설 그 말이고, 예? 설명해 준다. 이걸 베풀설이라고 하는 글자는 약간 달라요. 예? 말씀설자예요.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문은 뭐냐 이건? 이것은 문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의 껍데기를 아웃라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무늬가 되는 것이죠.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인주를 묻혀서 쭉 하면은 손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딱하니 타원형 각각 한 사람도 같지 않은 문양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한자로 얘기하면은 문이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이문자예요, 이게. 그래서 문의에 해당하는 글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다 써져 있는 것이니까 상형인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사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형과 지사에 해당하는 글자는 알파벳적 표현을 벌리자면 근간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가 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상형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실체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상형자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꾸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지만 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손이 이렇게 생겼겠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가락 5개를 다 해놓으면은 이것은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화자죠. 예? 근데 글씨는 그림하고 달려가지고 글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림과 글씨. 얘는 그리다가 되고 얘는 쓰다가 돼요. 우리 시인 선생님이라서 국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유형의 껍데기를 그대로 실루엣을 옮겨 놓은 것이죠. 그림은. 이게 빠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5개를 다 그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4개만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장애 표현이가 되겠습니다만은, 손가락이 더 하나 있으면 육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은 6개를 다 그려놓은 것이 되겠지요. 6개를 다 썼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글씨하고 그림의 우리말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고,
하나는 그리다가 되고 하나는 쓰다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추상에 있어요. 추상. 이게 빼낼 추자예요. 상을 빼낸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빨리 알아들을 상징 뭐 이런 때 쓰는 말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징적 그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IT 시대에 이 시대를 살면서 SNS 같은데 이런데 가장 그거도 비견한 그 용어로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때에는 그게 바로 아바타예요. 캐리커처, 아바타. 캐리커처가 아바타하고는 굉장히 먼 것 같은 이거 뜻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자의 추상이라고 하는 말로 빌어서 얘기하자면은 아바타라고 하는 말도 추상인 거고 캐리커처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추상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특징이랄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옮겨놓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추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손 5개 내가 그려놨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3개를 없애버려요. 아니, 3개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려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글자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손 숫자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다 그려놨죠? 뼈다구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손바닥은 아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놨고, 이건 뼈다구만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뼈마디만 남겨놨는데, 여기에서도 요것을 싹 없애버려요. 2개를 없애버리고, 3개만 남겨놓은 거예요. 아까 5개 다 있는 것은 손 숫자고 이렇게 3개로만 줄어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쓸 때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또자가 돼요. 또자. 내 호가 또자에다가 집제자 우제죠. 또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재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자는 원래 본뜻이 손의 추상이니까 손자예요. 근데 그것이 손은 오른손이 있으면 항상 왼손이 있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또우라고 하는 뜻으로 인신되어졌어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한자는 원래 본뜻이 있고 본의가 있고 인신의가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손을 추상한 글자이기 때문에 손 숫자는 아까 5개를 다 해놓은 것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걔가 옮겨간 것은 손 숫자예요. 이거 얘는 손 말고는 없어요. 손이라는 뜻 말고 거기에서 인신되어진 그런 별다른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손이 하는 일 중에서 손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손 숫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두 획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자의 조자 원리를 이제 아셔야 돼요. 한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법칙이 있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법칙이 없어요. 법칙이 없는데 한자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필요 없는 글자들은 사전이라고 하는 콘사이스 안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전 속에만 있어요. 지금도 필요 없는 글자들은.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한자의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인문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할수록 자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새로운 과학적 어떤 지리상의 발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일이 확장되어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글자들을 자꾸 생산해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혁명을 한번 불렀어야 돼요. 사실은 스톱, 이렇게 무한정 불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한 2000자랄지 1800자랄지 우리가 상용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천자문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불어나니까 그 많은 글자를 언제 다 가르치냐 해서 천자문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아주 추격해서 만든 텍스트가 천자문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적으로 진시황이 서동문 차단계 해가지고 막 강제로 이 혁명을 불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막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왔어요. 왔는데 바로 아까 내가 지금 그런 혁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누가 했느냐? 모택동이가 한 거예요. 모택동이가 백화문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좋은 방향으로 걔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그 모택동 휘하에 있었던 중국의 지식인들이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백화문으로 갔겠죠. 지금 중국인들 지식인들은 후회해요. 후회해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백화문으로 바꿔놓고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벌써 근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완전히 붕 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 잘못되는 거 보면은 배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프다고. 근데 이 땅께 아니 중국인들 하는 것 보면 내가 배가 아플 때가 들어있고 일본도 또 그럴 때는 뭐 배가 아플 때가 있는데 아주 잘못 선택을 한 것이죠. 모택동이가 그때 당시에 모택동 시대 때 지식인들이 모택동이 그 어떤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런 체제 아래서 반대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식인들이 그 반대를 못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장래가 걸려있는 내용에 이것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잘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까지가 그래도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맥이 아직도 중국은 떼죽이 많아가지고 그 상당 부분이 한자 교육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저 나이 먹은 층에서는 있고 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의 떼죽 많은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자 공부를 시켜요. 근데 숫자가 워낙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백성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하고 항상 대비되는 내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본도 문제가 없어요. 왜? 본체를 그대로 계속 교육하고 쓰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말로 몇십 년 가면은 말입니다. 한 20년도 안 갈 거예요, 아마. 중국 식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한 20년 가면은 걔네들은 무너져 가지고 한 수십 개로 쪼개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네들이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남 걱정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이 본의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얘는 인신의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합당한 까닭이 뭐 때문에 손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자라고 하는 뜻이 그런 합리적인 그런 추론에서 또라고 하는 인신의가 생겨났다.
이 인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원성, 예원선생, 우리 임민 선생님 다 머릿속에다가 한자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글자가 몇 글자뿐이 안 된다고요? 540자뿐이 안 돼요. 여기다가 부숫자라고 그러죠? 예? 예? 부숫자. 540 부숫자만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뜻과 뜻이 합쳐졌을 때는 회우자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문에 해당하는 것은 상형 기사자를 문이라고 하고, 그것이 홀로 그 체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독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서양 그 문해적 문법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근간자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사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색다르죠? 예? 문에는 상형하고 지사자가 있는데, 지사자는 이것은 실체가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그 의미가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그 이미지랄지 실체에 가까운 뜻이 있을 때 그 지사자가 성립이 되어져요. 그 지사자의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일상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만 일상자에 각골문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점 하나 찍어놓고 이렇게 아래 쓰면 이게 일상자고 이게 아래 하자고 그래요. 예? 무엇 위에 있다, 무엇 아래에 있다.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위치 변화잖아요. 위, 아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위, 아래지만 한자적 소리값을 할 때는 상하가 되죠. 여기에서 상하니, 위, 아래니 이런 것들이 한자를 알 때에는 알아듣는 건데 지금 교육을 받은 국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문자 공부하는 사람들 이 아래가 우리말이고 상하가 한자말이고 이것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 이거 참 미치겠어요 내가. 이게 우리말이고 한자말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그런 공부가 지금 애들한테만 심각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교육을 받고 애들을 지도해야 할 선생님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사자는 말이에요. 이게 다 해서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사자는 20여 자뿐이 안 돼요. 24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자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많이 봐줘야 30자 이내예요. 몇 자 이내? 30자 이내. 예? 그러니까 그건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540자라고 하는 독체자. 그게 부숫자인데 그 부숫자 540자만 공부를 하면 그래서 공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문해자라고 하는 말은 그 문에 해당하는 상형자 540자에서 지사자가 한 20자라고 하면은 520자만 공부를 하고 지사자 20자만 공부를 하고 다 합쳐서 540자만 공부를 하면은 얘네들이 소위 얘기하면 근간자,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 대한 걱정, 손주까지 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글자 자자는 얘는 말로 설명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문은 540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말맞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말에 갈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해설을 써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해놓으면은 말입니다. 이게 뭐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까? 뭐 같아요?
저 동물이에요, 지금. 다리, 등, 꼬리. 얘는 옆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세워놨어요. 네. 예,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도 뭐 같아요? 이게요, 돼지 시자예요, 돼지 시자. 돼지 채자도, 돼지 채자도 있고, 뒤아지 돈자도 있고, 돼지 시자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내가 대표적인 돼지를 상징한 그 글자들 3개씩 이렇게 뽑아서 내가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 글자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이미지가 바로 돼지를 상형한 각골 문자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에 상형자가 520자고, 지사자가 20자고 합쳐서 540 부숫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부숫자인과 동시에 부모에 해당하는 글자라고 그랬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얘도 그럴문, 얘도 글자 자, 그런다 이 말인데 합쳐서 문자잖아요.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형과 지사자를 문이라고 하는 거고, 글자 자자는 바로 무엇을 글자라고 하느냐? 이것은 글자 자체가 이게 움찐면자예요, 움찐면자. 이게 우리가 간머리라고 배웠잖아요. 예? 근데 간머리라고 하는 말은 서당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빨리 그 불숫자 214자, 지금은 214자가 옥편에 이제 부숫자가 줄어들어갖고 214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게하기 위해서 그것이 갓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머리에 갓을 쓰잖아요. 머리에 갓을 쓰듯이 사람 머리에 올라가 있는 갓같이 생긴 부수다 해서 갓머리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붕면자예요, 지붕면. 무슨 자라? 이게 단독 글자예요. 또는 집면, 그래, 줄여가지고. 두 번째 뜻. 이게 첫 번째 뜻. 근데 이것은 움집을 상형한 글자예요. 우리가 지금 캠핑 가고 그러면은 텐트 치잖아요. 텐트 모양 같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죠. 텐트의 실루엣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텐트도 움집을 상형한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텐트죠. 네. 뭐 이제 텐트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움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자 자자는 아들 자자가 들어갔잖아요. 아들 자자는 팔 벌리고 서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집안에서 자식이 계속 불어나는 것이잖아요. 지붕 밑에서 계속 자식, 손자 불어나듣기 불어난 글자들을 일러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의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리성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놔도 소리성자예요, 이게. 휴자하고 형성자예요. 이것이 전체 한자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6만자라고 할 때, 저거 6만 분의 540이죠. 그럼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수학선생이 없네. 빨리 퍼센트를 내보라고 하면 되는데. 애들은 금방 이렇게 두드리면 나오죠. 98%예요, 98%.
이게 한자 설문해자를 540자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된다고 하는 이론적 근거의 수치예요. 전체 한자가 6만자라고 했을 때는 98%지만 8만자라고 했을 때는 몇 %예요? 96%. 네? 8만자라고 했을 때는 더 줄여야지. 한 99% 안 될까요? 아니, 96%도 더 많은. 이게 예? 숫자가 늘어나. 540자는 전체 한자의 몇 분의 1이 몇이냐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질 일이 아니라, 그래서 효자하고 형성자는 집안에 자식 불어나듣기 불어나가지고 지금 6만자인지 8만자인지도 모르게 불어났는데 이것을 다 알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부모만 알으면은 다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뜻이나 둘 중에 하나가 같다는 뜻이겠죠. 예? 효라고 하는 것은 뜻과 뜻이 합쳐진 글자를 효자라고 하는 거고, 형성자는 형태거나 아니면 소리가 같은 것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난 불어난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들이 전체 한자의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뭐 자꾸 그런 얘기로 비교를 합니다만은, 부모 안 닮은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형성자나 효자라고 하는 것은 540부수라고 하는 부모에서 태어난 거에 다 태어나지 않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뜻과 뜻이 합쳐져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뜻과 소리가 합쳐져서 태어났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무슨 양강군이 형성자가 몇 %인 강군이 95% 이상이에요. 이 형성자는 소리값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학자에 따라서는 소리가 같으면 뜻이 같은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아까 손숫자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거 셈숫자잖아요. 해야 될 숫자 그러잖아요. 이것도 수죠. 이것도 수고, 숫자에 발음 나는 글자들을 들어가 보면은요, 거의 다 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 80%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 형성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한자는 이미 소리값만 취해도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간체자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오류가 나오겠습니까? 예. 뜻을 전혀 모르고 소리값으로만 통일을 봐놨다는 뜻이니까 그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자는 분해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풀해, 그러죠? 풀해. 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자하고 지사자 540글자 뿐이 안 되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추상, 거기에 핵심되는 뼈다구 되는 것을 줄이고 줄여가지고 그 뼈다구를 이미지를 빼낸 추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가 붙어서 설문이게 된 거예요. 540글자를 내가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 됐죠? 근데 나머지 전체 한자 98%도 더 되는 나머지 전체 한자들은
이제 그러한 그 상형자하고 지사자의 그 상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크로스가 되고 우아래로 합쳐지고 또는 두 개가 합쳐지고 세 개가 합쳐지고 네 개가 합쳐지고 어떤 글자는 난해하게 말입니다. 다섯 개, 여섯 개가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한 글자가 완성이 되어진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다네요. 이 해자도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풀해자이죠. 이 뿔각자죠, 여기가. 뿔각. 그 다음에 칼도 자죠. 예? 소자잖아요. 저번날 내가 포정해우 얘기했었죠. 예? 소를 잡을 때 그렇게 큰 짐승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칼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잡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잡아요, 소를. 소가 가장 큰 짐승 중에 큰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소 고기를 가장 많이 먹잖아요, 지금까지도. 예? 근데 소라고 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이 글자가 풀어 헤친다고 하는 풀 해자가 뿔각자, 칼부자, 소자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뿔하고 관련이 있구나. 아, 소를 잡는데 칼 안 쓰고 어떻게 잡아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걸 해체하는 대상이 소니까 소는 그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소를 해체하는데 뿔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딱하니. 아, 어떻게 뿔은 그 단단한 각질인데 그걸 어떻게 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동물이건 이렇게 작은 동물이건 가장 중요한 부위가 뭐예요? 사람이건. 그렇습니다. 소의 머리는 어디에 뿔 달린 데죠? 사람의 여기 정수리라고 하죠, 여기를. 예? 그렇게 소도 그 뿔과 뿔 사이가 정수리죠. 그래서 그 정수리가 치명적인 급소예요. 그래서 소를 잡는 백정들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망치가 하나 있어요. 그 망치로 그 뿔과 뿔 사이를 정확하게 급소를 딱 한 번만 때리면 푹 쓰러져요, 소는. 그것을 자르는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백정이죠. 두 번, 세 번 고통을 안 주고 쓰러뜨렸으니까. 그러고 그렇게 뿔과 뿔 사이의 정수리를 한 방 급소를 때려서 쓰러지게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칼을 대서 풀어헤치는 거죠. 예? 그래서 풀어헤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해자, 설문해자, 인수분해, 예? 일기해설, 예? 등등. 뭐 해자는 그 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가 아까 여기 돼지 십자 여기 이미지 내가 갑골문에 나오는 이미지 해놓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해설자인 그려놨죠?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잡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 어차피 이 얘기 나왔으니까. 돼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잖아, 이미지가 지금. 거꾸로 매달아요? 아, 그거 그렇게 잡는 그 동물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개예요, 개. 예. 예. 다리 밑으로 끝으로 갖고, 뭐, 전기 철사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게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에요. 근데 돼지는 피하지방이 너무나 많아요. 소위 말하면 비계가 많으니까 급수가 살 깊은 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대동맥이 지나가는 여기 목이, 인간이고 동물이고 목이잖아요. 거기를, 이건 표현하기가 그러네. 너무. 그래서 돼지 맥다는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예? 예. 여기 목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는 대동맥을 칼로 일거에 그것도 백정은 탁 거기에 끊어버리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제 온 동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그런 것을 이제 구경을 못 오고 이제 우리 회원 선생님이랑 여기 여성 선생님들은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 동네마다 백정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돼지 잡으려면 집에서 키운 놈 그 백경집에다 갖다 주고 그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 백경한테는 이제 뭐 부산물로 이렇게 주가지고 갖다 먹고 그랬잖아요. 예? 자, 이와 같이 상형지사라고 하는 문에 해당하는 글자와 그게 독립적으로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체자라고 하고, 그것을 한 글자로 얘기할 때는 문이라고 한다. 문. 합체자는 글자와 글자가 뜻이 합쳐졌거나 소리가 합쳐졌거나 뜻과 뜻이 합쳐진 소리가 합쳐진 불운한, 집에서 자식 부르나 듣기 불운한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자 합쳐서 문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전주와 가차라고 하는 말이 그 밑에 써졌죠. 그게 이제 한자에 이제 조자 되어진 한자가 만들어진 것을 전체 한자를 놓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4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2가지가 더 있더라. 그것이 전주와 가차라고 하는 한자의 이제 구별법이에요. 전주 가차. 예? 그 뜻을 같으면은 그 글자들을 그 글자가 아닌데도 소리값이 같으면 갖다 썼거나 뜻이 같으면은 갖다가 빌려서 썼다 이 말이죠. 그건 구체적인 글자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예. 그 정도로만 알고 한자의 전체적인 6만자, 8만자를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 육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한자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냐? 허신이라고 하는 후한 말의 경학자가 당시에 사용된 한자는 전부 다 몇 자? 9353자뿐이 안 되는데 이 글자들에 대한 옥편이 없어요. 옥편이 그때 당시에. 이원 선생님.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되어진 한자는 9353자인데 그때 경전이 13경, 14경이 다 있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9350자 만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옥편을 만들기가 그나마라도 쉬웠죠. 지금은 8만자로 부르나 버렸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9353자를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육서 분류법에 의해서 이 글자는 상형자다, 이 글자는 지사자다, 이것은 회유자다, 이것은 형성자다, 이것은 전주자다, 가차자다 하고 그 육서 분류법의 명칭에 부합하는 글자들을 다 표기를 해주고 그 부수자 540자를 줄기 글자, 부수의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옥편을 만들었더라. 그 최초의 옥편이 무엇이다? 설문해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딕셔너리더라. 그게 서양의 옥스퍼드 대사전이 최초의 사전이 아니라 인류의 언어 문자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사전의 이름이 바로 설문해자더라. 예? 영단어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말할 수 없겠죠. 예, 이러면서 이제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모르는 분야이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글자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인류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불어날 때마다 그 글자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나더라. 그래서 문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가운데 내가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문자 스토리텔링이라고 제목을 다른 거예요. 이거 남들이 못 쓰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맨 먼저 등록해 놨어요. 이거 문자 스토리텔링. 물론 남들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자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은 따로 이거 나왔던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게 설문해자에 대한 공부를 내가 9353장 오늘 백날 얘기야 소용없어요. 예? 다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자, 얘기 하나만 합시다. 여기에 나왔으니까.
이게 집 같다죠? 예? 이 글자 하나만 설명하고 나 오늘 강의 끝내려고 그래요. 지금 저 집 같다는 이것이 내가 내 선생님 자랑도 할 겸 이 글자가 너무나 이제 대륙에도 영향을 미친 소위 말하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각골문에도 등장하고 뭐 이게 아까 그 이미지 저기 그대로 해놓은 건 돼지는 분명히 돼지인데 이것은 이렇게 해놨을 때 집가라고 하는 뜻이 생기려면 돼지 사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면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돼지하고 같이 살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중국의 그 수많은 그 문자학자들이 저 글자에 대한 시시비비가 말입니다. 근대까지도 계속 논문이 한 40여 편 나올 때까지 싸웠어요. 이건 원래 돼지집을 상영한 글자인데 그것이 사람도 돼지집 같이 울타리를 치고 막대기를 세우고 해가지고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서 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돼지 시자 그것을 집어넣은 것을 원래 쓰던 그런 글자이니까 그대로 옮겨갖고 사람이 살아도 집 같자로 했다. 베라벨 논문이 몇 편이나 나왔다고요? 40여 편이나 나와갖고 싸웠어요. 근데 그게 명지대학교 진태하 박사가 대만 유학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걸 해결해야죠. 돼지에 이제 바로 여기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가축이죠. 자, 멧돼지도 있고, 가축으로 쓰는 돼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돼지 시자도 있고, 돼지 돈자도 있고, 돼지 채자도 있어요. 근데 돼지 채자는 멧돼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돈자니, 이 글자들은 집에서 가축으로 쓰는 돼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우리 인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임에는 틀림없죠.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있을 뿐더러 아낌없이 주는 동물 중에 닭도 있지만 돼지도 있죠. 예? 근데 고대인들이 이 돼지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제 내용이 있어요. 고대인들은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렇게 등치 크고 사나운 동물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웠겠어요? 지금 같은 이런 집구조가 아닌데 움집 짓고 살았잖아요. 유목으로 막 들녘으로 야생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인간이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독 있는 동물 중에 뭐가 제일로 무섭겠어요? 뱀이요. 뱀장사가 돼야.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뱀한테 물리면은 지금과 같은 의료 체계가 이렇게 구급 체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독을 이렇게 용이시킬 수 있는 이런 약재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뱀이 물리면은 그야말로 약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움집을 짓고 살던 때니까. 그러면은 어수렵에 지금으로 이제 시대적 분류를 하면 구석기, 신석기 다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청동기 시대까지도 농경 사회로 이어졌어도 마찬가지로 저 시골에 그냥 초가집 다무락 쳐놓고 살잖아요. 이렇게 움집같이 이렇게 초가가로 덮고 띠풀로 덮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뱀이 말이에요. 쥐 잡아먹으려고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인간하고 이렇게 사는데 허드렛 음식이 나오는데 몰려드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 분비하는 허드렛 그 찌꺼기 중에 똥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있잖아요.
똥 아까운 일을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달리 선생. 아, 이게 참 너무 없이 살았던 그런 시절에 오줌도 집에 가서 싸야 되고, 똥도 집에 가서 싸야 돼요. 오리를 건너가서 빨리 오줌도 집에 가서 싸야 돼요. 오줌 똥소매라고 아주 줄여서, 똥소매도 그것이 밭에다가 내서 거름으로 쓰던 시절이 바로 엊그저께 우리 농경사회 때 춥고 배고팠던 농가에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똥도 거름이잖아요. 근데 똥이 거름인가 동시에 강아지도 먹었고 돼지도 먹었어요. 네. 그래서 똥개라고 그러죠. 똥 먹는 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따로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자식같이 키우는 그런 먹이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돼지하고 뱀하고는 천적 관계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 만약에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납작 없어요. 돼지가 그냥 한 번에 가서 그냥 아득아득 씹어 먹어요. 정말의 천적 관계예요. 그런 것을 지금 볼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집안에 다 우리가 있었어요. 특히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울타리 같이 조금 짜놓고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돌단에 가래로 이렇게 덜떡 당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시대가 말이야. 몇십 년 전에 말이야. 저 진안이고, 뭐 어디고, 저기 뭐 삼척이고, 저 고성이고, 이북의 함흥이고, 이런데 다 똥 먹여서 살렸어. 돼지 키웠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를 집안에 두고 뱀을 견제를 하면서 인간은 살았다고 하는 설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진태하 박사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것도 특히 제주도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특히 남방 지역에서. 남방 지역에서 생각하면 고상홈이라고 그래갖고, 밑에를 이렇게 일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키우고 그 위에서 사람이 살아요.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는 저기 동남아시아 그 고산족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소수민족들 이렇게 섬에 나눠 사는데 그렇게 사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거기는 특히나 고온다습하니까 이 독 있는 독사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근데 밑에다가 돼지를 키우니까 사다리 타고 위에 올라가니까 안전하잖아요. 뱀 오는 것은 밑에서 이제 돼지가 알아서 다 처치해 줄 거고, 심지어는 인간이 먹다가 싸는 똥까지도 먹어 치워지는데, 그래서 똥돼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태하 박사가 그것을 논문화시킨 내용으로 해가지고 일본 학계 학자들하고 이제 동의를 하니까는 일본 학자가 굿 아이디어가 그랬겠죠. 그 논문화시킬 것도 없으니까 어느 글에다가 짧은 글로 해가지고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중국에서는 웬 놈의 집가짜가 저 간머리 밑에 움찔면자 안에 돼지 시자가 집가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중국 사람들이 40년 이상을 싸워왔는데, 100년 이상을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40년 된다고 그랬어요. 한 55. 각골문이 발견이 됐는데도 집가짜 발견은 상당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골문 연구원 학자들이 집가짜가 왜 저 안에가 돼지 시자가 들어가느냐. 돼지를 키우던 집이 원래 사람 사는 집하고 형태가 비슷하게 가축화시키면서 집가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설로 이제 중국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보려고 하는 즈음에 진태하 박사가 이것은 약하고 지차하고 저차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에 지금도 똥돼지가 있고 그 똥돼지는 이러한 연후에서 지금 또 그렇게 인간하고 친연성 있게 산다. 그런 글자들을 이제 그러면 증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한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에요. 이게 벌레 충자죠? 예?
벌레 축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집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뱀사자에 처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뱀사자는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할 때 몸기자 있잖아요. 몸기자에 요렇게 하면은 몸기자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뱀사자고 아이 여기를 여기서부터 그냥 설명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몸기자죠. 몸. 그 다음에 뱀은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미 기자가 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소리값이 기사기죠. 근데 하나의 형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몸기자. 예? 이렇게 반절이 올라가면은 뱀사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이미기자. 내가 의식적으로 이 위로까지 많이 올려놨죠. 이렇게. 이미 기이기도 하고 이미 이자라고도 소리값이 나요. 저건. 한자는 소리값이 2개로 나고 3개로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자로 이미 기자로 소리값이 틀린다고 해서 다른 글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뱀을 상형한 글자는 다시 말을 하자면 뱀하고 인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물리면 죽잖아요. 인간도. 그 성서 연구원 학자들이 그게 아담과 뭐 하와의 그 신라관 소위 하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꼬둠을 당해가지고 쫓겨났다고 하는 그것이 성서에 나오는 얘기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인간하고 뱀하고는 말입니다. 굉장한 그 어떤 관계가 그거 어떻게 보면 발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막 지나가기도 하지만 맹독을 가지고 있어 갖고 인간한테 그렇게 해를 많이 입히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기라고 하는 뜻이 왜 나왔는 건거니? 뱀하고 사람하고 조우가 되면은 사람도 놀래고 개도 놀래요. 누가 놀래요? 호상지간에 상호지간에 똑같이 놀래요. 그 이상하죠? 섬뜩한다 이 말입니다. 물리면 안 되니까. 근데 뱀이 놀랜다고 하는 것은 지가 사람에게 독침을 쏘려고 놀래는 자세를 탁 취하는 그 뱀 종류가 하나 있죠. 코브라라고 하는 우리의 그 풍토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뱀인 종류이기는 하지만 중국 대륙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한반도 지형에서도 고온다습하던 그 시대, 고대 시대에는. 근데 걔네들이 탁하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글자라고 그래요. 뱀이 이렇게 꿀탕꿀탕 생겨가지고. 이게 뱀사자의 원래 글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가 이게 뱀사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죠? 근데 얘가 뱀사자예요. 여기에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음집을 상형 글자라고 있죠? 여기에서 이 글자는요, 비수비자이기도 하지만, 달을 타자의 본디자예요. 달을 타자를 어떻게 쓰는가 보니, 이렇게 하면은, 달을 타자예요. 달을 타. 낙타할 때도 이렇게 써요, 사실은. 달을 타자. 이게 낙타하고 말하고는 비슷하죠? 그러면서 다르죠? 그래서 낙타라 하니까요. 달을 타자를 써가지고. 이게 무슨 자라고요? 달을 타자하고 벌레 충자가 합쳐졌잖아요. 지금 이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조자 그 방법 중에 효자가 있다고 그랬죠?
뜻과 뜻이 합쳐졌다 이 말이죠. 다르다고 하는 뜻하고 벌레라고 하는 뜻이 합쳐졌는데 뱀이라고 하는 뜻이 생겨났죠. 이게 뭐예요? 뱀을 말입니다. 동물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확실히 동물이죠. 예?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건 고민을 해봤는가요? 엄격한 분류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벌레는 벌레인데 벌레라고 하기도 그렇고 동물이라고 하기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벌레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이게 특출하게 생겼더라 이거야. 다르더라 이거야. 일반 벌레하고도 다르고 일반 동물하고도 다르더라. 그래서 다를 타자하고 벌레 충자를 합쳐놓고 뭔 글자가 됐냐? 그렇게 형상이 생겨 처먹은 것이 뱀이더라 이 말이죠. 이야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뱀사자의 출생 비밀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얘는 이것은 상형자이니까 막 꾸물거리고 막 다니는 일반의 뱀의 형상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놓은 상형자지 얘는. 이게 얘가 먼저 생겼죠. 이게 이제 아까 문자 공부할 때 전기자라고 하는 말 얘기했잖아요. 먼저 생겨난 거예요 저게. 이게 후대에 이미 기자, 몸기자, 뱀사자 이것들이 형태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게 막 초서로 막 쓰고 그럴 때는 한자에는 한 글자를 써놔도 위아래 문맥이 맞으면 다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을 이 글자로 써놓을 때는 몸기자인지 아니면 뱀사자인지 이미 이자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거 조금 올라온 거 많이 올라온 거 세 개로 해가지고 독립된 글자들 만들었잖아요. 완성시켰잖아요. 예? 그 외에도 이 몸기자를 모태로 해가지고 불어난 글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뱀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는 명사형 글자를 만들 때는 뜻과 뜻이 합쳐지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은 벌레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벌레는 벌레인 것 같은데 사람에게 독을 쏘아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냥 보통 벌레하고는 다르다 하는 다를 타자하고 합쳐갖고 뱀사자를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후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는 그 글자가 태생적으로 태어난 전후가 있다 없다. 몇 분 남았어요? 2분이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한 페이지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 읽어봅시다. 거기에 내가 가로하고 써놨죠? 예? 우리 같이 읽어도 좋아요. 한자는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빨리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대학장구의 대학에 이제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서문에 이 구절이 탁 들어가 있어요. 경물치지라고 하는 말하고 요 문구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문구인데 이것을 읽어보면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무류 분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은 즉근 도야. 여기서 도가 만 끝에 나오죠? 예?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류 본말하고 사유 중시한데 그 무류 본말하고 사유 중시하는 것에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소 선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알 바와 나중 알 바가 있다. 그 먼저 아는 것과 나중 아는 것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완성된다면은 곧 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도가 뭐이라고요? 물이 본말하고 사유종시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물유 본말이라는 뭔 말인가 보니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가 지금 뱀에 대해서 지금 시작과 끝을 얘기했죠. 인간하고 어떤 관계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쭉 지금 물물이 만났을 때 인간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내가 지금 무류본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알 바와 나중을 알면은 무엇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을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이 헷갈려 갖고 있다면은 도에 갈 수가 없다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대학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육아 경전 중에서 중용 대학이 가장 성인군자 되는 핵심 텍스트예요. 논어 공부하고, 논어 공부 이전에는 수학 공부해야 하고, 설문회자 텍스트 이런 거 다 공부해야 하는 동공선수 공부, 천자문도 공부하고, 다 다른 경전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중용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수되어진 경전들을 공부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대학이 성인군자에 이르도록 하는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는 공부가 대학 공부예요.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말은 큰 대자 배울학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학 공부라고 하는 말하고 저기 지금 대학들 부지기수로 있잖아요. 영어로 뭐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그런 대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학은 큰 사람 공부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을 누구를 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내일 거짓말하고, 예? 내일 거짓말하고 또 모레 거짓말하고 조변 섞여 하는 그런 사람이 저 위에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 사람은 일이 관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인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 대자가 원래 본뜻이라고 했죠.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본 글자니까. 이게 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젓하게 딱 정면으로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뜻으로 갖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의젓하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대인. 그야말로 장부. 장부 앞에다가 또 대자 또 붙여갖고 대장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말에 장부면은 끝나는데도 그 앞에다 또 큰 대자를 또 붙여갖고 대장부. 예?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무엇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맨 마지막에 대인이 대장부가 되는 공부를 추각해 놓은 텍스트가 뭐라? 대학이다. 근데 그 대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사회정신. 그러니까 무류본말에 해당하는 글자는 말입니다. 뭐인가 공부니 문에 해당하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아까 문에 해당하는 공부는 540부수와 지사자라고 그랬죠? 예? 문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무류본말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유종신은 일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물물이 만나면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무류본말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 사유종시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람과 뱀이 만나면 서로 놀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갖고 뱀이 먼저 도망가거나 아니면 인간이 피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너 옳카니 잘 됐어. 잡아. 꺼먹어. 일이 생겼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유종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인들은 밤새 안녕하냐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건가 요새? 무사하냐? 없다. 없을무니까. 예?
일사, 무사, 합쳐서 무사하냐? 일이 없냐? 이 말이죠. 일 없어? 경상도로 얘기하자면 가장 걔네들을 줄이는 것이 매력이잖아요. 경상도 하나가. 일 없어? 이제 충청도 가도, 일 없이요? 자, 이 없을 문자는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 내가 설명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일사자는 뭐인 건군요? 일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이죠, 일. 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 입구자하고 손.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손우자예요, 이게. 임 선생님, 아까 또우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건 최후의 모습이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또우자로 이렇게 지금 해서자형으로는. 이 손이에요. 손우자예요. 또우자예요. 예? 자, 여기에 입구자는 그야말로 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열심히 혓바닥 가르고 나오는 소리지요. 말이 어니. 예? 혓바닥이 천장에 붙었다, 입술에 붙었다, 막 그러면서 말이 형성이 돼갖고 입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인풋이라고 하는 그 식품에 대한 출구이기도 하지만 소리, 말의 출구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입하고 손이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예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사를 설명하기 전에 이 글자가 일사자잖아요. 예? 사람인자 앞에다 썼죠? 이것은 사람 뜻뿐이 없어요. 이 사람인자는. 아까 큰 대자는 사람 대자인가 동시에 큰 대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대사라고 안 해요. 그것은 대사라고 했을 땐 큰일이에요.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대로 옮겨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 입과 손이 만드는 것이 전체예요. 밥 먹자. 저 커피 한 잔 주문해. 오늘 서울로 뭘 보내야 돼. 비행기로 뭘 보내. 그게 다 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거죠, 다. 만들기도 하지만 이건 지시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입과 손이 전체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구자하고 손우자를 일이 관통하고 있다. 아르내리, 이 획 있잖아요? 이 획은 뚜루꾼자예요. 하나로 꿰어졌다. 입과 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다 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의 전체. 그래서 인사라는 말은 아까 그대로 옮기면은 사람의 일이 된다고 그랬죠? 몇 분 남았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겠네. 이 인사는, 예? 안녕하세요? 그 말이야?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퍼포먼스를 일러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에 맞고, 소위 얘기하자면 시간에 맞고 때에 맞는 공간에 맞고 위계에 맞는 퍼포먼스를 인사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만날 때 애들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게 인사가 아니다니까요. 고개를 숙이는 게 인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해야 할 마땅한
때와 공간에 맞는, 위계에 맞는 퍼포먼스. 고개를 이렇게 숙일 것인가? 옛날 같이 읍을 하던가. 소용납니까? 하이! 하던가. 예? 거기에 이제 소리까지 합쳐갖고, 굿모닝 써!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소리내는 굿모닝 써는 사람의 일의 구체적 퍼포먼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사람의 일이다. 그때가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 마음구멍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선생님도 귀엽고 안 보였고 뭐 그럴 것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데 새끼들인데.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일사자 이전에 무사하냐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게 고대인들의 인사 방법이었어요. 강의 마치겠습니다.